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입니다. 19일 화요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국회 현관에서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그 발언들을 좀 봅시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된 지가 꽤 됐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제안이 오면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다. 라고 여기까지는 좀 무난합니다. 대통령 아바타라는 지적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은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지금 그 법무부의 수장, 법무부 장관입니다. 철저하게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을 막 비난하는 발언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거니까 제가 입장 낼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이 입장 낼 문제는 아니에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다만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진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지금 자신의 말대로 이것은 자신이 뭐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낼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등 뭐 민주당이 선전선동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라고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현직 지금 장관이잖아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법을 집행 안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총선 관련한 발언이죠. 총선과 관련한 발언이에요. 악법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선거 시점에 선전선동을 하려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적법하게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 이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중립 위반을 한 걸로 보입니다. 또 뭐 송영길 대표 구속 관련 정치 경험 부족 지적에 대해서 정치 경험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의향을 이걸로 우회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자신의 지금 비대위원장 관련해 정치 경험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다면은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맥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송영길 대표 구속 관련해서도 민주당 비난으로 일관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공개 입장낸 거 보고 제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제가 얼핏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뭐 김은영 이런 식으로 그 계속 민주당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관련해서도 문제 있는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 국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그 앞서 기자들 가운데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자신이 언론 보도가 상세가 나지 않아서 잘 모른다 라는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물어보니까 아까 물어보셨잖아, 그때도 물어보셨죠 하면서 뭐 그 기자 질문 자체를 한 기자를 좀 문제 삼는 그런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하면서 민주당이,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런다던데요. 또 민주당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내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내가 보면은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이게 왜 몰카 공작입니까? 함정 수사, 함정 취재라고 하면 모를까? 몰카 공작입니까? 그 지금 김건희가 몰카 공작이 넘어갔네요. 아무튼 몰카 공작이라고 치더라도 김건희에 대한 문제, 명품백 받은 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한 김건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로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문제는 전혀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과연 괜찮은가? 공직선거법에는 제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가 있어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라고 그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 이 한마디 때문에 탄핵됐습니다. 탄핵. 자, 여기서 공무원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심판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 한동훈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법무부를 대표하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어요.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선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 86조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건인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선거의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고발되고 나중에 그걸로 해가지고 탄핵까지 받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한동훈은 10번도 더 탄핵돼야 될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선관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 경찰 움직입니까? 이에 대해서 경고라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